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일상 속 다양한 주제로 영어를 배워보는 리얼 영어 회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만나고 인사하고 자기소개하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거나 실수를 많이 해서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런 고민들, 이 실수들을 모아서 교재로 만들었고요. 오늘은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도 이런 실수를 했어 라고 생각할 건데 이거를 교정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영어 실력도 쑥쑥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교재 정보는 아래 댓글에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서 공부해 주세요. 첫 번째 왕초보 표현은 나는 많은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 나중에 외국에 살고 싶어 라고 했는데 I meet many people and I live other country. 초보들은 이런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원어민들은 이걸 어떻게 교정해 줬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한번 교정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I want to make many foreign friends and live abroad in the future. 조금 길어 보이지만 이거 의미 단위별로 나눠서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그냥 I make를 만드는 게 아니라 I want to make, want라는 걸 더해봤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기도 해요. 그냥 I make, 나는 만들다이지만 I want to make라고 하면 저는 만들고 싶어요.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뭔가 하길 원하는 게 있으면 I want로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I want to make many foreign friends. 저는 만들고 싶어요.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그리고요, and live abroad. 해외에 살고 싶다, 외국에 살고 싶다. 앞에 있는 want가 계속 여기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d want to live abroad. 이렇게 반복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 살고 싶은데 언제죠? In the future. 미래에, 앞으로, 나중에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길어 보이지만 하나씩 다시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만들고 싶어요. I want to make.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뭐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요. 많은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Many foreign friends. 그리고 저는 외국에 살고 싶어요. And live abroad. 언제 살고 싶어? In the future. 나중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혼자서 연습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I want to make many foreign friends, and live abroad, in the future. 네, 그래서 저는 좀 익숙한 문장은 두세 번 정도 따라하고요. 초보자 때는 정말 10번, 20번 따라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완성한 문장을 I want to make many foreign friends and live abroad in the future. 얘기하니까 그 성취감이 굉장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직 초보 단계에서는 이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I want를 사용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구나.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 네, 이렇게 짧은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어떤 걸 떠올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I want to have some foreign friends. I want란 말이 바로 튀어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뭐뭐 하고 싶어. I want to. 여기서는 make를 사용해도 되고요. have를 사용해서 많은 외국인 친구를 가지고 싶다. 이게 사귀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I want to have some foreign friends.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2명, 3명, 4명 이렇게 말하면 물론 좋겠지만 잘 모르거나 꼭 그렇게 얘기하기 애매한 상황들 있죠. 여기서도 좀 사귀고 싶다는데 그게 몇 명인지 나도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some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I want to have some foreign friends.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것도 볼까요?
나는 어떤 오해도 없이 영어로 소통하고 싶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뭐 하고 싶다란 말이 등장하죠. 뒤에 있는 건 잘 모르더라도 앞에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말은 우리가 바로 꺼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I want to communicate in English without any misunderstandings.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네, 어디까지만 얘기해도 충분하다고 했죠? I want to. I want to. 이거를 아는 상태에서 나중에 뭐 저녁을 먹다라는 have dinner 이란 표현을 배웠다면 I want to have dinner. 저 저녁 먹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부터 의미가 추가돼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동사까지 가면 I want to communicate. 저는 소통하고 싶어요. 뭘로 소통하죠? In English. 영어로 소통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추가 느낌인 without 뭐뭐 없이 any misunderstandings. 어떠한 오해입니다. misunderstandings. 잘못 이해하는 거 오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오해도 없이 소통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를 따로 연습해 주셔도 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I want to까지만 반복해서 연습하고 지나가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표현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어느 날 아침에 학교 등교하는데 내가 버스를 잘못한 거야 라는 말을 했는데요. 초보 표현 볼게요. One day morning I go school, I wrong take bus. 네, 물론 의미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우리는 살짝 수정해 볼 건데요. 이 정도로도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교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왕초 보이신 분들은 여기까지 간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표현 보면요. One morning, I got on the wrong bus on my way to school.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번에는 on my way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가는 길의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표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on my way to school 이라고 하면 학교로 가는 길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이거를 문장 뭐 처음 시작할 때 나올 수도 있고요. 끝에 붙여서 어딘가 뭔가 하는데 이거 어디 가는 길에 뭔가 했구나 라고 추가 느낌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one morning 어느 날 그 다음에 I got on the wrong bus. 여기서 get on의 과거 형태인 got on을 사용했는데요. 네, 어떤 대중교통에 타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택시나 자동차 말고 조금 큰 것들, 두 발로 서서 가는 버스나 지하철, 기차 등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는 동작을 조금 강조하는 게 get on이에요. 그래서 I got on the wrong bus라고 하면 나는 잘못된 버스를 탔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버스 타버렸으면 이거는 잘못된 버스를 탄 거잖아요. 그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on my way to school, 학교로 가는 길에 라는 의미가 추가된 거죠. 문장 여기저기 붙여서 의미를 더해줄 수 있는 소중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나눠서 보면 어느 날 아침 one morning 저는 잘못된 버스를 탔어요. I got on the wrong bus. 어떤 길이죠? 학교로 가는 길에. On my way to school.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on my way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나 가는 길이야.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주 짧은, 아주 좋은 표현인데요. I'm on my way. I'm on my way.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동사에다가 on my way를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I는 am과 함께 사용되죠? I'm on my way. 보통 친구들이 야, 너 어디야? 약속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와? 라고 했을 때 사용하기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나 가는 길이야. I'm on my way. 얘기하듯이 한번 실제로 말하듯이 해보세요. 나 지금 가는 길이야. I'm on my wa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녀는 아마 오고 있을 거야. 이번에는 주어를 바꿔서 그녀가 아마도 오고 있을 거야. 그냥 오고 있다가 아니라 아마도란 느낌까지 더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Just wait a little longer. She's probably on her way.
이번에는 on my way가 아니라 주어가 she니까 on her way. 이렇게 주어에 따라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마도 이 확률을 좀 낮추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probably 이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마도 오는 길일 거야. She's probably on her way. 이렇겠죠? 앞에서는 just wait, 기다려, a little longer, 조금만 더 기다려 라는 표현까지 더했습니다. 이런 표현들도 마음에 드시면 따로 빼서 내가 얘기하고 적어보면서 하나씩 내 걸로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할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일단 on my way, on her way 이것만 가져가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표현 세 번째는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지만 그래도 좋아지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왕초보는 I can't tell everything, but be good. 네, 다급하다 보니까 일단 표현, 중요 표현 위주로 했는데 세밀한 게 살짝 좀 어색하긴 합니다. 이거로 한번 교정해 볼까요? I can't tell you everything, but I think I'm getting better. 이렇게 됐죠? 자, tell이라는 동사는 말하다인데요. 말하다보다는 말해주다 정도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말해주는지가 뒤에 꼭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tell everything이 아니라 tell you everything.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말할 수 없어. 말로 다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고로 앞에 있는 I can't 이거는 뭐뭐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너에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 I can't tell you everything. 말로 다 할 수는 없는데 but I think 하지만 내 생각에는 I'm getting better. 이렇게 써요. get 플러스 그 다음에 뭐뭐 비교급을 사용하면 점점 더 뭐뭐해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좋다가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미니멀 영어 함께 하다 보니까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 그리고 이번 달보단 다음 달이 점점점 더 나아질 건데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 getting better.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께서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스포츠를 배우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저는 설거지도 가장 처음에 막 그릇 놓치고 했는데 지금은 잘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think를 붙여서 뭐뭐인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래라는 의미를 더해줄 수 있어요. But I think I'm getting better. 그런데 나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느낌을 더할 수 있으니까 너무 한국어 문장을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보다 이런 느낌을 이 표현을 사용해서 줄 수 있구나. 이런 거 하나씩 가져간 다음에 나중에 써주시면 돼요. 전체 문장 다시 해보면 I can't tell you everything, but I think I'm getting bette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우리 get 플러스 비교급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너의 영어 실력 점점 좋아진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거는요. Your English is getting better. Your English를 주어로 뒀습니다. 너의 영어가 is getting better. 점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냥 너 영어 좋다 이게 아니고요. 변화의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점점 좋아진다. 다 같이 해볼까요? Your English is getting better.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망쳤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내가 뭔가를 망쳐가지고 이게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아지는 건 get better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나빠지는 거는 I screwed up. It's getting worse. 이렇게 씁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게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 it을 주어로 가져와 보고요. getting worse. bad의 비교급은 worse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나빠진다는 It's getting worse. It's getting worse.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앞에 있는 표현도 이용해서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Screw up. 망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내가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 행동해서 일 같은 걸 다 망쳐버린 겁니다. 그럴 때 I screwed up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뒤에 ed를 붙여서 망쳤어. 과거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해보면요. I screwed up. It's getting worse.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볼게요. 왕초보 표현.
난 적극적인 성향과 차분한 성향 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사실은 사람을 하나로 딱 나뉠 수는 없잖아요. 저도 활발한 것 같으면서도 또 내성적이면 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I'm everything. 나 다 가지고 있어. Because I'm active person and quiet person. 나는 활동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조용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도 괜찮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I think I'm both active and calm. 더 간단하게 됐죠? 특히 원어민들은 정말 단순하고 간단하고 간결하게 얘기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여기서는 both and 이걸 사용해서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I'm both active.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걸 active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calm은 차분한입니다. 그 사이에 넣어주시면 돼요. I'm both active and calm. active와 calm 자리에 뭐 다른 걸 넣어서 저는 깨끗하기도 하지만 뭐 가끔 더럽기도 해요. 뭐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면을 얘기하고 싶다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뭐뭐인 것 같다는 I think 정도를 넣어주시면 돼요. 내 생각에는 뭐뭐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I think I'm both active and calm.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both and 이거 기억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는 내성적이기도 하고 외향적이기도 하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죠. 저도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면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I'm both introvert and extrovert 이렇게 씁니다. in 하면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내성적인 느낌이고요. X라고 하면 바깥쪽으로 가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 앞에 것만 바꿔서 내성적인, 외향적인이란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다시 얘기해보면 I'm both introvert and extrovert.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I'm introvert. 저는 내성적입니다. 뭐 이렇게 단독으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두 가지면 다 얘기하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 있는 표현 I'm both introvert and extrover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는 양손잡이야. 이것도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왼손잡이이기도 하고 오른손잡이이기도 해. 이렇게 말한다면 I'm both left and right-handed. 오른손잡이는 right-handed, 왼손잡이는 left-handed 이렇게 하는데요. 뭐 두 번 다 얘기하면 중복되니까 뒤에 있는 right-handed 여기서만 붙여줬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느낌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손잡이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I'm both left and right-handed.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걸 both and 이거를 사용해서 얘기해줬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 속 다양한 주제로 영어를 배워보는 리얼 영어 회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기소개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왕초보 표현을 먼저 확인해 보고요. 이거를 원어민이 어떻게 바꾸는지 같이 한번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할 거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교정되는 걸 보다 보면 나도 이런 실수를 했었지 라고 하면서 실력 향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은 무슨 일을 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거를 What is your job? 왕초보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틀렸다고 하긴 그렇지만 What is your job? 보다 원어민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물어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평상시에 늘 하는 일을 말해줄 수가 있는데요. What, 무엇을 do you do? 너는 평소에 하니? 이 정도의 질문이 되겠죠.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는 거,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거, 그게 바로 일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물어볼 때 What do you do?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뒤에는 붙여도 되고요. 물론 빼셔도 괜찮습니다. For a living,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니? 그게 바로 직업을 묻는 거죠.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뒤에 좀 귀찮으신 분들은 빼고 그냥 What do you do만 해주셔도 직업을 물어보는 표현으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What is your job? 보다는 이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 처음 만나서 스몰 토크 할 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딥한 주제로 들어가진 않거든요. 간단하게 직업 물어보는 거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새로운 표현 만들어 볼게요. 당신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의미는 거의 비슷한데 하세요가 아니라 하셨나요가 되겠죠? 과거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겠죠? What did you do for a living? 이게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그 상황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do you 이거를 과거로 did you 이렇게 바꿀 수 있게 계속해서 문장을 만나보면서 연습해 주는 거 필수예요. What did you do for a living? 당신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did you do for a living? 그렇죠? 자, 그리고 네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는 내게 상관없어. 조금만 더 복잡한 걸 해보겠는데요. 물론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저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라고 넘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It doesn't matter to me what you did for a living. 문장 가장 앞에 what이 있을 때는요. 주어 동사 바뀌어서 what do you 혹은 what did you라고 하는데요. 문장 중간에서 말하면 주어 동사 바뀌지 않고 그냥 what you did for a living. 순서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나중에 또 만나고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앞에 의미 단위부터 보면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 상관없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to me까지 해서 나에게는 상관없어. It doesn't matter to me. It doesn't matter to me. 어떤 게 상관없대요? What you did for a living. 이거는 주어 동사 순서만 바꾸면 우리가 기존에 썼던 거랑 똑같은 문장입니다. 네가 뭘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what이 문장 중간에 오면 주어 동사 순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오는구나. 이 정도만 지금은 머릿속에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요. 술만 먹으면 온몸이 뜨겁고 빨개지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네, 왕초보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When I drink alcohol, my body is hot and red. 내가 알코올을 마실 때 내 몸은 뜨겁고 빨개. 이렇게 했는데요. 빨개보다는 빨개지거든. 이 느낌을 좀 담아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When I drink alcohol, my face and body turn red. T-U-R-N, turn. 이거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요. Turn right, turn left.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내 몸이 빨갛게 변한다. 이럴 때도 우리가 turn을 사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it's red라고 하면 빨개요 라는 말이 되지만 turn red라고 하면 빨갛게 변해요. 빨개져요 정도로 봐주실 수 있습니다. My face and body, 내 얼굴, 내 몸이 turn red, 빨갛게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저도 술 마시면 물론 나중에 가라앉기도 하지만 얼굴이 빨개지고 몸도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딱 맞는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 같이 해보면 When I drink alcohol, my face and body turn red.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의미 단위를 내주시면 돼요. 내가 뭐뭐 할 때 언제인지는 when. When I drink alcohol. 내가 마실 때, 알코올, 술을 마실 때 my face and body. 내 얼굴과 몸은 어떻게 되죠? turn red. 이렇게 주어 떠올리고 동사 떠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떠올리면서 천천히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익숙해지고 많이 얘기하다 보면 이것들이 내가 생각함과 동시에 입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입으로 최대한 많이 따라해 주세요. 자, 그러면 표현 한번 볼게요. 전원이 켜지면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Once the power is up,
The main light will turn green. 다른 건 크게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뒤에 보시면 the main light 이거 하면 이 중심이 되는 그런 불빛이 되겠죠. 그 불빛이 the main light 어떻게 된대요? will turn green. 이번에는 turn green,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변합니다, 뭐 바뀝니다. 이거 한국어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 변화하는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will까지 써서 앞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The main light will turn green. 이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는구나, 변하는구나 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Once the power is up. 앞에 거 보면요. The power is up이 파워, 이 전원이 되겠죠. 전원이 up, 켜지면, 그리고 켜지자마자 켜지면 once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요 중요한 건 밑에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을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turn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는 비둘기가 많은데 이곳의 비둘기들은 매우 강력해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긴 문장이다 보니까 우리 왕초보는 No one dove is very powerful. 이 노원의 비둘기들이 아주 강력하다 이렇게 만들었죠.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만드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표현들을 점차 늘려가면서 표현을 점차 길고 자세하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꿔볼게요. 조금 길어 보이는데 저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할 겁니다. 보면요. 사실은 actually, 무언가 얘기하기 전에 그게 있잖아, 그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할 때 actually 이걸로 시작하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내가 이건 빼도 되지만 이 느낌을 담으면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리고 뭐뭐가 있습니다 라는 말은 there are를 사용해서 there is, there are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복수인 경우 여러 개가 있으면 there are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많은 비둘기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pigeons. 비둘기는 우리가 피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there are many pigeons. 많은 비둘기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죠? In my neighborhood. 나의 이웃에 있다는 건 요 근처, 이 동네에 있다는 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요. 사실 있잖아. Actually. 많은 비둘기들이 있어. There are many pigeons. 어디에 있죠? In my neighborhood. 여기까지 기억에서 지워버려도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be afraid of. There are not afraid of. 이번엔 not을 붙여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I'm afraid of. 사실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요. 나는 두려워. I'm afraid of. 난 두렵지 않아. I'm not afraid of. 이거는 주어를 바꿔서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 보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They are not afraid of people.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At all.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요즘 비둘기를 보면 진짜 안 두려워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멀리서 발을 휙 하면 막 날아가는데 이제는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살짝 뛰었다가 그냥 제자리에 다시 서죠. 그거를 바로 There are not afraid of people at all.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Be afraid of. 이 패턴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there are actually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저런 게 있구나. 한번 따라하고 나중에 또 만나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조금 전에 두려워하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느낌 배웠었죠? I'm not afraid of anything. 어떠한 것, 무엇도 그러면 anything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anything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I'm not afraid of anything.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m not afraid of anything. 한 번 더 해볼게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느낌. 이거는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해보면 I'm not afraid of anything. 그렇죠. 자, 그리고 나는 어둠을 무서워한다. 어두운 곳에 가면 무서워. 귀신 나올까봐 너무 무섭다. 이러시는 분들 있죠? 영어로 I'm scared of the dark. afraid of 이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비슷한 의미로 scared도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물론 afraid를 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 답이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 무서워하다, scared, afraid 두 개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둘 중에 내 입맛에 좀 더 맞는 거, 그거 위주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둠을 무서워해요. 다시 해볼까요? I'm scared of the dark. 무서워해요 느낌을 담아서 I'm scared of the dark. 무서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표현 보면요. 1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 보통 몇 분 걸렸어? 라고 물었을 때 시간이 걸렸다란 말을 많이 하죠. 여기서는 1 hour 40 minutes. 전혀 문제 없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보다는 핵심이 되는 단어를 또박또박 잘 말해주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여기서 1단계, 2단계로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말을 얘기하면서 대화한다? 절대 안 될 거예요. 틀린 거라도 일단 이렇게 얘기해보고 이렇게 한번 교정해보는 거죠. 참고로 take 동사를 사용해서 시간이 걸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형인 took, it took 하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1시간 40분은 1 hour and 40 minutes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돼요. 1시간 그리고 따로 걸린 분, 1시간 20분, 10분, 25분 이런 것들을 말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시간 얘기하다 보면 좀 애매하잖아요. 한 그 정도 걸렸는데 라고 하면 about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about 1 hour and 40 minutes 하면 1시간 40분쯤 걸렸어. 그 정도.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이 어디론가 갔는데 서울역에서 대전으로 갔는데 KTX 타고 만약 1시간 40분 정도 걸렸다. 이런 상황이라면 It took about 1 hour and 40 minutes 이렇게 됩니다. It took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시간 생각해서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질문도 우리가 알면 좋겠죠. 우리가 대답만 할 건 아니고 거기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여행 갔을 때 이런 말들 꼭 한 번씩 할 때가 있겠죠. 이것도 한번 배워볼게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How long 이거는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얼마나 오래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 한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만 얘기해도 충분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곳에 가려면 가다, 도착하다, 도달하다 이럴 때 get 동사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물론 go, arrive라는 동사가 있긴 하지만 구어체에서 말할 때는 원어민들이 get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to get there 하면 그곳에 가는데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이걸로 물어보고요. 대답할 때는 It takes 땡땡 hours라고 해주시면 되고 It took 조금 전에 배웠던 이 took은요 과거죠. 그 걸렸어. 내가 걸린 시간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냐 과거냐 그 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이번에는 리얼 영어 회화 시간인데요. 초보자의 어색한 영어를 자연스러운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이 보면서 이건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라고 내용이 나온 거고요. 그거를 제가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초보자 입장에서 정말 쉽고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나는 서울에 살아. 복잡한 도시지. 네, 서울에 사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I live so crowded cit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보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쓸 건데 라는 거 있으면 살짝 더해 주셔도 좋습니다. I live in Seoul, a very crowded city. 이렇게 했어요. 가장 먼저 제가 고등학교 때 인서울 해야 된다. 대학교 인서울로 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도시나 나라같이 큰 단위는 보통 in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in China, in Japan, in New York 이런 식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I live Seoul이 아니라 I live in Seoul. 주어 동사는 나는 살아요. I live 어디에 살죠? in Seoul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거주하는 도시
혹은 나라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I live in Korea, I live in Daegu, I live in 울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컴마하고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으면 덧붙여 주셔도 괜찮은데요. A very crowded city. 아주 복잡한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낮에 나갔더니 제가 서울에 사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crowded. crowd이란 표현 굉장히 복잡한 모습, 명동이나 홍대 같은 곳을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서울에 살아요. I live in Seoul. 아주 복잡한 도시죠. A very crowded city. 이런 식으로 덧붙일 수도 있는 거죠.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한 번 더요. I live in Seoul, a very crowded city.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붐비다. crowded. 이걸 사용해서 문장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버스는 아침에 매우 붐볐다. 학교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 왔는데 아침에 너무 붐비더라. The bus was very crowded in the morning. 이렇게 봤습니다. 자, 주어 동사인데 이번에는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버스가 붐볐다라고 바로 가지고 오셔도 괜찮아요. 버스 is라고 하면 현재형이 되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침에 버스 타고 왔는데 그거 너무 붐볐어. 과거를 말하면 is가 was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스는 매우 붐볐습니다는 The bus was very crowded. 한 번 더 해볼게요. The bus was very crowded. 언제 붐볐죠? In the morning. 아침에 붐볐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전체 문장 한 번 더요. The bus was very crowded in the morning.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주어 동사로 의미다는 첫 번째, 그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거 얘기 못했네. 아침이구나. In the morning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하철역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초보자 표현은 My home far away in station. 느낌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The subway station is far from my house. 이렇게 했죠. 주어는요, the subway station. 이것도 지하철역, 이거를 주인공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뭐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과거면 was, 현재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is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떨어져 있는 거니까 뭐 과거를 막 쓸 필요는 없죠. The subway station is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far from my house. 여기서 far, 이거는 멀리 떨어진, 멀리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멀리 떨어졌죠? From my house. 우리가 나라를 얘기할 때 I'm from Korea. 이런 거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어떤 출발점을 얘기합니다. 나는 한국에서부터 와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졌다라고 해서 far from my house. 이렇게 돼요. far, 멀리 떨어진이라고 해도 되지만 far from, 어디서부터 멀리 떨어진, 이렇게 시작점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하철역은 뭐뭐야. The subway station is 멀리 떨어졌어. Far from, 어디서부터 멀리 떨어졌죠? 우리 집이니까 my house. 전체 문장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The subway station is far from my house. 머릿속으로 이미지 떠올리면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far from 이걸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산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거를요. She lives far away from her home.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far from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져 삽니다. 이렇게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면 쭉 떨어지라는 의미를 가진 awa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홈팀이 있으면 away 팀도 있죠. 멀리서 떨어진 그 팀을 away라고 합니다. 그래서 far away from, 저 멀리 떨어진, 더 강조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주어 동사부터 다시 보면요. 그녀는 삽니다. She lives.
주어 동사 그러면 어디 살지?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녀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Far away from her home. 참고로 house보다는 home이 좀 더 고향 쪽에 가깝습니다. house는 그냥 진짜 물체, 눈에 보이는 그 집을 얘기하고요. home은 내 마음속의 고향 혹은 실제 고향, 내 보금자리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느낌을 더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녀는 살아요. She lives 어디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Far away from 그녀의 고향이죠. Her home 연결하면 She lives far away from her hom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저 화 안 났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 멀리 떨어진 반대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것도 물론 자주 사용하지만 I'm not upset. Far from it. 이것도 하나의 재밌는 표현이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화난, 뭔가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 upset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I'm not upset. 나 화 안 났어 라고 하고 있고요. 화 안 난 거부터 멀리 떨어진 거는 기분이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야. 전혀 그렇지 않아. 이거를 far from it. 이런 식으로 추가 느낌을 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일단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정도를 알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 표현을 막 사용하고 이런 거는 좀 어려운 일이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걸로도 충분해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 표현입니다. 성북구에는 북악 스카이웨이라는 곳이 있어. 성북구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동네 뭔가 자랑거리나 랜드마크 같은 걸 자랑하잖아요. 여기서는 서울 성북구 yes 북악 스카이웨이. 그럼 원어민은 마음 알아들을 거예요. 성북구 북악 스카이웨이 이런 게 유명하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기왕 할 거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좋겠죠. There is a place called 북악 스카이웨이 in 성북구. 이렇게 할게요. 뭐뭐가 있습니다. There is. 이 패턴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뭐뭐가 있습니다. There is. 사과가 있어요. There is an apple. 화장실이 있습니다. There is a restroom. 이렇게 뭐뭐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부터 장소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하나의 장소라고 해서 There is a place. There is a place. 이렇게 먼저 했고요. 장소는 장소인데 뭐뭐라고 불리는 장소야. 이런 식으로 하면 call이 부르다니까 called는 불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alled 북악 스카이웨이. 여러분의 주변에 랜드마크 있으면 이런 식으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There is a place called 땡땡땡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롯데타워, 롯데월드 있고요. 갑자기 하려니까 막 생각이 나지 않네요. 제 고향인 울산에도 뭐가 있나 생각해보면 공장들이 생각나네요. 울산 대공원 이런 게 있긴 한데 아마 얘기해도 잘 모르겠죠. 저희 동네 근처에는 대왕암 공원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대왕암 공원 어떻게 바꾸지가 아니라 그냥 한국어 그대로 There is a place called 대왕암 공원 혹은 대왕암 파크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원어민들은 그거 어떤 이름인가 보다. 예전에는 막 그런 걸 막 되게 변환했는데 요즘은 김치, 불고기 이런 것들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류가 좀 많이 퍼지긴 했구나. 힘이 좀 강해지긴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여기서도 북악 스카이웨이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There is a place called 북악 스카이웨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장소를 추가하고 싶으면 in 어떤 도시나 나라 같은 것들은 in을 사용해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in 성북구. 그러면 성북구에는 북악 스카이웨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순서가 정반대죠. 그래서 일단 가장 앞에 there is 이런 패턴으로 시작한 다음에 하나씩 더해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영어의 어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There is a place called 북악 스카이웨이 in 성북구. 좋습니다. 자, 그러면 there is를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를 순서 바꾸면 is there? 뭐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 되겠죠. 그리고 사물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추상적인 느낌도 물론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Is there any problem here?
어떤 문제, 무슨 문제라고 해서 any를 붙여줬습니다. Is there any problem? 여기는 here. Is there any problem here? 뭔가 막 시끌벅적하면 뭐야 무슨 일이야? 여기 무슨 문제 있어?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무슨 문제 있어요? Is there any problem here? 한 번 더 해볼게요. Is there any problem here? 그래서 뭐뭐가 있습니다. There is. There is. 있나요는 is there? Is there? 이런 식으로 둘 다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얘기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것까지 is there로 물어보고 there is not, there is not 이걸로 답하는 것까지 하나의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습니까? Is there any problem here? 문장을 봤으면 계속 중얼거리면서 따라해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표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스케이트보드나 인라인 타기 좋은 것이거든. So, forest park skateboarding and inline skating riding. 열심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당황하시면 네, 문장이 생각 안 나, 머리가 새하얘져라면 단어라도 또박또박해서 얘기하면 네, 소통이 될 겁니다. 우리가 뭐 10분 얘기하는데 10분 내내 완벽한 영어를 쓸 수는 없거든요. 사실 한국어를 할 때도 제가 했던 말을 한 5분 정도 녹음해 보니까 되게 깔끔한 문장도 있는데 진짜 단어로만 얘기하거나 막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도 막 버벅이거나 문장 끝내지 않고 이런 것도 있어서 좀 부끄럽다가도 원래 말이라는 게 그런 거지. 얘기를 잘할 때도 있고 막 준비해서 하는 거 잘하지만 평상시에 하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할 때는 잘하지만 이렇게 편하게 단어로도 얘기할 수 있다. 제가 막 수정해 드리지만 이렇게 꼭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쁜 표현이에요. 이런 건 아닙니다. 연습할 때는 그래도 좋은 표현을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볼게요. It's a nice place to ride a skateboard or go inline skating. It's a nice place. 그거는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It's a nice place 자체를 하나의 패턴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to까지 넣어서 얘기하면 뭐뭐 하기에 좋은 장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It's a nice place to. 여기서는 ride a skateboard, go inline skating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이거 많이 즐기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 싹 바꿔도 좋습니다. It's a nice place to. 이것만 3번 얘기하고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까요? It's a nice place to. It's a nice place to. It's a nice place to. 얘기했으면 더 쉬운 표현 만들어 볼게요. 강아지 산책시키기 좋은 곳이네. 영어로 It's a nice place to walk my dog. walk는 걷다인데요. 강아지를 데리고 걷는 거죠. 그래서 walk my dog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산책시키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It's a nice place to walk my dog.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은요. 걷다가 와 여기 차도 많이 없고 조용하고 강아지가 좋아하는 그런 볼거리도 많고 너무 좋은 곳이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It's a nice place to walk my dog. 이거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It's a nice place to walk my dog. Nice. 여기 강세줌에서 It's a nice place. it'어는 약간 축약되죠. it'어가 아니라 it's a. It's a nice place. 이렇게 영어는 중요한 거 강세, 아닌 거는 빠르게 후루룩 지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연습할 때 좀 천천히 하더라도 좋으니까 It's a nice place to. 이런 식으로 한번 몸을 움직이면서 리듬 타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곳이야. 살다는 live인데요. 어디에 살다라고 해서 live in까지 더해서 It's such a nice place to live in. such라고 하면 이 such를 더해서 정말 살기 좋은 곳이야. 뭔가 강조하는 느낌이 들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 굳이 강조하고 싶지 않다면 It's a nice place to live in. 여기 나온 거 모두 100%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거 뭐 재원 코치님이 빼도 된다고 했어라고 하면 빼고 It's a nice place to live in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절대 빼면 안 돼요. 이거는 꼭 따라해 주셔야 돼요. 라는 건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거는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이런 느낌으로 똑같습니다. 라는 게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such a 넣어서 해볼까요? It's such a nice place to live in. 한 번 더요.
It's such a nice place to live in.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리얼 영어 회화, 영어 초보의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패턴을 바탕으로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영어 초보분들도 할 수 있게 제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세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왕초보 표현으로 요즘에 노래를 배우고 있어를 Now I'm learning singing 이렇게 씁니다. 네, 물론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지만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거를 원어민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I'm taking vocal lessons these days. 여기서는 take lessons 이걸 사용했는데요. 이게 레슨을 수강하다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배우는 보컬 레슨을 수강하다라고 해서 take vocal lessons 이렇게 써요. 여기서는 진행형을 사용해서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죠. 동사의 원형이 아니라 ing 형태를 넣으면 지금 하고 있다는, 예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요즘 따라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I'm taking vocal lessons, 그리고 요즘에는 these days 강조하는 느낌을 살려서 I'm tak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taking vocal lessons these days. 한 번 더요. I'm taking vocal lessons these days. 요즘엔 노래를 배우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는 일주일에 2번 기타 교습을 받는다. 이 문장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기타 교습을 받다라고 하고 있죠. 동사 take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He takes guitar lessons twice a week. 이번에는 진행형이 아니라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그냥 평상시에 받는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똑같이 he's taking이라고 하면 요즘 받고 있어 라는 느낌이 아주 강조될 수가 있겠죠. He takes guitar lessons. 내가 받고 있는 수업을 중간에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횟수를 말하는 표현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한 번은 once, 그리고 여기 나온 2번은 twice라고 합니다. 뒤에는 주나 달, 연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이라고 얘기하면 twice a week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일주일에 1번이라면 once a week, 한 달에 2번이라면 twice a month, 이런 식으로 단어만 살짝 바꿔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걸 생각하기 좀 복잡하다면 여기 나온 표현 일단 이것부터 여러분 가져가 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그는 기타 교습을 받습니다. He takes guitar lessons. 그리고 twice a week, 일주일에 2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가져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나 이번에 2번이란 말을 twice, 일주일에 2번을 twice a week라고 하는 걸 배웠어. 그리고 다음에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 하나씩 그렇게 쌓아가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 쌓인 걸 바탕으로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표현도 해볼게요. 나 이 수업 작년에 들었어. 작년에 수업을 들었다. 이번에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수업을 듣다는 take 동사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I took this class last year. take 자주 사용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과거형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take의 과거형은 took이 됩니다. 그래서 I took this class. 나 이 수업 들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 들었는지 얘기하자면 last year, 작년에 들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을 last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작년은 last year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나 이 수업 작년에 들었어. I took this class last year. 한 번 더 해볼까요? I took this class last year. 그렇죠. 자, 그리고 3개월째, 이 어떤 레슨 같은 걸 3개월째 받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 표현이 틀린 건 아닙니다. It's been 3 months. 괜찮은 표현인데요. 초보자분들께서 이거 it
is의 줄임말로 it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서 제가 이거는 it has의 줄임말입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has been, have pp 형태가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제인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전에 뭐 했어, 그때 했어, 이렇게 했어를 얘기하는 것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어, 이 정도의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it has been, 줄여서 has been,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태야. 이 비동사의 pp형이 bean이기 때문에 요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면 3 months, 3개월째 된 상태다. 그건 뭐죠? 네, 강습을 3개월째 받고 있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뭐 한지 얼마 됐어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좋은 편입니다. 나 3개월째 받고 있어, 3개월째 하고 있어, 그거 3개월 됐어. 한국어는 다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같이 기억해 보세요. It's been 3 months. It's been을 마치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만 바꾸면 되겠죠? 그거 2시간 됐어. 그거 한 3년쯤 됐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3개월째 받고 있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It's been 3 months. 한 번 더요. It's been 3 months. 그렇죠. 자, 그리고 정말 긴 하루였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긴 하루였다. 아마 오늘 아침 일어날 때부터 이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 경우에는 하루가 너무 길었어 란 말을 쓰겠죠. 이거는 It's been a long day. 제가 팝송 들을 때 노래 가사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요. It's been a long day 뭐 이렇게 하면서 쭉 하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길게 불러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마 오늘 하루 쭉 일한 느낌이 됩니다. 긴 하루였다. It's been a long day. It's been a long day. 이렇게 통째로 외워서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원어민 생활용어 표현할 때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쁜 날 하루를 마감하면서 정말 긴 하루였지. It's been a long day. It's been a long da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랜만이야 라는 표현도 우리 It's been을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It's been a while. It's been a while. 여기서 while 이라고 하면 오랜 시간이나 일정한 시간 동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마 과거는 우리가 안녕 하면서 헤어진 순간을 얘기하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It's been a while. 오랜만이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친구를 한 3달, 4달 만에 만나게 되면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Hi, it's been a while. 안녕, 오랜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It's been a while. It's been a whil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 것들은 한 호흡에 끊기지 않고 쭉 갈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It's been a while. It's been a long time.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걔가 엄청 화났었지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를 왕초보 분들은 He's so angry. 네, 물론 열심히 연습했지만 당황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어색하죠? 좀 보충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원어민 표현은 He was so mad at me.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he, so 중간에 was를 붙여줬는데요. mad, angry 이런 화난 걸 표현할 때는요. 화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비동사와 함께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나 배고파 할 때 I hungry 이렇게 하면 어색하고 I am hungry, I am sad 이런 식으로 비동사 함께 써줘야 되는데요. 만약 과거라면 he is가 아니라 he was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과거를 떠올리면서 걔가 그때 화났었지 예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he was 그리고 화난 he was so mad 물론 angry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He was so mad라고 했는데요. 누구누구에게 화났다라고 하면 at을 함께 써주시면 좋아요. at은 한 지점을 콕 찝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mad 하면 혼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만 mad
at me라고 하면 나한테 화를 낸 게 됩니다. 그래서 야, 걔가 엄청 화났었지. 내가 막 뭐라고 하니까 나한테 화를 막 낸 겁니다. 그거는요. He was so mad at me. He was so mad at me.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Look, 이것도 보다인데요. Look at me라고 하면 날 봐. 이런 의미가 되고요. Laugh, 이건 웃다라는 거예요.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게 laugh라고 하는데요. Laugh at me라고 하면 나를 비웃는 게 됩니다. 막 나를 가리키면서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기분이 좋지만 않잖아요. 그래서 at은 콕 집는 느낌이 있다. 이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 문장 다시 해볼게요. He was so mad at me. 걔가 엄청 화났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잘못이 아닌 걸 알지만 그래도 난 너한테 화가 나 있어. 조금 긴 문장인데요. 이 긴 문장 바로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약간 감을 잡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해보면요. I know it's not your fault, but I'm still mad at you.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 자, 길어 보인다고 그냥 툭 놓는 것보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쉬운 의미 단위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보면 나도 알아. I know. 뭐뭐인 건 알지만 이럴 때 일단 I know를 가장 앞에 꺼내주시면 돼요. 무엇을 알죠? 네 잘못이 아닌 걸 알지만 이라고 하고 있죠. 그것은 아니다. 너의 잘못이. It's not your fault. fault 하면 잘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I know it's not your fault. 나도 알아. 이거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같이 해볼까요? I know it's not your fault. 한 번 더요. I know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닌 걸 알아. But, 하지만 I'm still mad at you.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mad 하면 I'm mad. 나 화났어. 이렇게 되지만 I'm mad at you. 이렇게 하면 너한테 화가 나 있어. 너한테 화가 났다는 말이 됩니다. 여전히 화가 났다라고 하면 still 정도를 붙여주시면 돼요. I'm still mad at you. 나 너한테 화가 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문장 이렇게 돼요. 나도 알아.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너한테 화가 나 있어 계속. 이렇게 하면 I know it's not your fault, but I'm still mad at you. 천천히 끊어도 괜찮으니까 너무 이상한데 끊지 말고 저랑 비슷하게 I know 한숨 쉬고 it's not your fault 숨 한 번 쉬고 but I'm still mad at you. 천천히 하되 멜로디는 꼭 살려주세요. 나중에 짧은 의미 단위 말하는 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긴 문장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 왜 남자친구한테 화났어? 막 남자친구한테 화를 막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화났어? 라고 묻는다면 Why are you upset with your boyfriend? 네, 여기서 angry나 mad를 사용하지 않고 upset을 사용했는데 이건 비교적 약한 감정 상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떤 슬픔이나 실망이나 걱정 이런 것들도 좀 포함된 화를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와 화난 게 아니라 막 슬프거나 막 감정적으로 좀 서운해서 upset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물론 여기다가 mad나 angry 사용해서 화를 막 내는 거 이거를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Why are you upset? 너 왜 화났어? 자, 이번에는 남자친구한테 화났어 라고 했는데 at 대신 with를 사용해 줄 수도 있어요. be upset with 라고 해서 누구누구한테 화가 난 상태다 라고도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with는 함께 있는 느낌이죠. 화가 났는데 남자친구와 함께 붙어서 그게 화가 났다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y are you upset with your boyfriend? 너 왜 남자친구한테 화가 났니? 다 같이 해볼게요. Why are you upset with your boyfriend?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리얼 영어회화 시간인데요. 왕초보의 영어를 자연스러운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얘기하고 교정하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영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 건데요.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왕초보 표현은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Now I'm dieting 이렇게 얘기했죠.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I'm on a diet now. Be on a diet. 이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는 비동사가 am이랑 만나니까 I'm on a diet.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지금의, 요즘에라고 해서 now도 붙여줬습니다. I'm on a diet now. 저도 지금 뭐 엄청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100을 먹었다면 한 90 정도 살짝씩 줄이면서 한 5kg만 빼보려고 하는데요. 딱 제 마음과 같은 문장이네요.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볼게요. I'm on a diet. I'm on a diet now.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너무 유용한 표현이니까 외웠다가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양한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영어로 Are you on a diet now? 비동사를 사용해서 나의 상태를 말할 때 I am, 질문할 때는 Are you? 그리고 부정문 I'm not on a die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평소문, 의문문, 부정문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은데요. 문장 배울 때 한 번씩 살짝씩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 다이어트 중이야 지금. I'm on a diet now. 너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니? Are you on a diet now?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실전에 들어가면 또 잘 나오지 않거든요. 꼭 반복해서 연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 어떻게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조금 복잡해집니다. How do I get started on a diet? 자, 이번에는 어떻게 시작하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How? 내가 뭐뭐 하나요? Do I? 시작하는 걸 get started, 뭔가를 시작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뒤에 on a diet 이걸 붙이면 다이어트 하는 걸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How do I get started on a diet? 하나, 둘, 셋 의미 단위별로 연습해 주시면 돼요. 너무 길 때는요. 나누는 게 최고입니다. How do I get started on a diet? 한 번 더요. How do I get started on a diet? 익숙해지면 붙여서 How do I get started on a diet? 이렇게 쭉 이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표현 보도록 할게요. 그땐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어. 저도 이제 건강을 좀 챙기지 않다가 몸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네, 이거를 너무 어떻게 얘기하지 하다 보니까 아주 어색하게 I hope die. 나는 바래요 죽는다. 어색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원어민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At that time, I felt like I could have died. 풀어서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at that time 이렇게 시간을 콕 집어주고 시작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패턴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I felt like, I feel like ing 형태, 동사의 ing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뭐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느꼈어 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번역하기에 따라서 생각했어가 되기도 하지만 이거는 내가 그렇게 느껴서 생각이 된 겁니다. 뭐 느꼈어, 생각했어, 어떤 것이든지 괜찮아요. 과거니까 I felt like, feel의 과거형 felt를 사용해 줬고요. 자, 여기서 could have died, could have pp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can이나 could를 사용하면 뭐뭐 할 수 있다, 이 어떤 능력을 얘기하거나 뭐뭐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Can I take a picture here? 여기서 사진을 좀 찍어도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는 과거 형태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I could have died. 나 죽을 수도 있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앞에 I felt like라 붙여서 I felt like I could have died. 이러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나는 생각했었어. 어순이 약간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씩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때는 말이야. At the time. 나는 생각했었어. I felt like 죽을 수도 있겠다고. I could have died. 실제로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같이 전체 문장 쭉 이어서 가보면 At that time, I felt like I could have die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약간 좀 과장해서 야, 군대 때 내가 이렇게 훈련했는데 와, 그때는 죽겠다고 생각했어.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야 라는 문장은요.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보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었다. could have pp 이거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랑 같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좀 친해지거든요. 바로 나오진 않지만 나 저거 한번 얘기해 봤어. 봤어가 되고요. 이건 나중에 should나 might 같은 걸로 확장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개념만 잘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 뻗어나가는 건 문제 없어요.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인사하는 느낌으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It could have been worse than that.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것이 it could have been worse. worse 하면 더 안 좋은이죠. 그냥 나쁜이 아니라 더 나쁜. 이렇게 돼서 더 안 좋을 수도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해요. 과거의 가능성이죠. 그래서 it could have been worse. 더 안 좋을 수도 있었어. than that. 그것보다. 네, 그것보다 더 안 좋으면 완전 최악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하길 다행이야. 그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었는걸?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더 안 좋을 수도 있었어. It could have been worse. 조금 빠르게 가면 It could have been worse. 그것보다 than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It could have been worse than that. 이렇게 문장을 한번 얘기해 보면요. 지금은 좀 어려울지라도 다음번에 비슷한 거 나오면 나 저거 만나봤어. 이거 꼭 느껴질 겁니다. 꼭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 만난 거예요.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의 가능성을 굉장히 아쉽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요. I wish I could have met you. 이렇게 해볼게요. 이 wish도요. 뭔가 바라는 건 바라는 건데 조금 현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걸 바랄 때 많이 사용합니다. I wish. 만약 진짜 될 만한 거 이런 것들 바래요 라고 하면 I hope를 더 많이 사용해요. I hope to see you. 다시 뵙기를 바랄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데 I wish. 뭔가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I could have met you. 내가 너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못 만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뭔가 확률이 많이 낮은 거 그런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I wish I could have met you. could have 동사의 pp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아직 내 이야기 안 끝났어. Not finished. 이것도 잘 만드셨네요.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말을 못하는 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자신 있게 Not finished. 이렇게라도 하시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바꿔볼게요. I'm not done yet. I'm done 하면 끝났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 I'm not done.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yet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I'm not done yet. 나 아직 안 끝났어. 뭐 이건 다양한 상황 속에 쓸 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끼어들었다면 내 이야기 안 끝났어. 뭐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방해를 하면 아직 게임 안 끝났어. 등등으로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겠죠. 아직 안 끝났거든. I'm not done yet. 한번 더 해볼까요? I'm not done yet. 이거는 이야기하는 상황이지만 또 다양한 상황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나 이야기 아직 안 끝났으니까 좀 기다릴래? 조금 더 길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I'm not done yet, so can you wait? 길어 보인다고 겁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건 똑같이 사용할게요. I'm not done yet. 아직 안 끝났거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기다릴 수 있니? 기다릴래? 라고 해서 So can you wait? 뭐뭐 해줄 수 있어? Can you? 기다리다 wait. 기다릴 수 있니? Can you wait? Can you wait?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한번 가볼게요. I'm not done yet, so can you wait? 한 번 더 해볼까요? I'm not done yet, so can you wait? 이렇게 실제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더 자연스럽게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고요. 외울 때도 더 잘 외워집니다. 딱딱하게 I'm not done yet, so can you wait?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 상황이에요. I'm not done yet, so can you wait? 감정이입이 더 잘 돼서 더 오래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난 너랑 끝났어. 이거는 좀 만남을 좀 끝나다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보여드릴까요? I'm done with you. 나는 끝났어는 I'm done. 이번에 부정인 not이 빠지고 I'm done이라고 했는데요. 너랑 끝났다. 함께 있는 느낌의 with를 사용해서 I'm done with you. 난 너랑 끝났어. 뭐 연인 관계가 끝날 수도 있고요. 뭐 동업하다 끝날 수도 있고 뭐 같이 하다가 뭐 끝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는데 아마 연인 관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I'm done with you. 난 너랑 끝났어. 왜 그렇게 질척거려? 연락하지 마. 뭐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다 같이 해볼까요? I'm done with you. 한 번 더요. I'm done with you. 그렇죠. 자, 마지막 퀴즈는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힌트를 보면요. I'm 땡땡 now 라고 하고 있습니다. be is 약간 멜로디만 주어져 봤는데요. 이거 여러분들께서 앞에 찾아보셔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이거지 않을까 싶은 거 얘기해도 좋고 다른 사람 댓글 보고 그대로 써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한번 말해보고 손으로 써보는 거, 이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